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간만에 꿀맛 같은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주말이 심심하지만 그래도 손흥민이 쉴 수 있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울버햄튼전 이후 2주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첼시가 카라바오컵 경기를 소화하게 되면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연기되었기 때문이죠. 토트넘은 시즌 도중 갑작스럽게 긴 휴식기가 생긴 셈입니다. 모두가 토트넘에게 정말 필요한 시기에 휴식기가 찾아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도기와 페드로 포로가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두 선수 중 우도기는 휴식기 동안 회복에 전념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맞춰 돌아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했던 솔로몬도 팰리스전을 목표로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엔지 감독은 이 상황을 그냥 좋게만 보고 있지는 않다는 소식입니다. 오히려 토트넘 선수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현재의 휴식기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놀라운 해결책으로 토트넘 내부 전쟁을 계획한 이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토트넘 혈전에서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동료들에게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만들 이유까지 전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토트넘의 장기 휴식기가 손흥민에겐 특히나 반갑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그 누구보다 많이 뛰었던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치른 6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는 혹사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16강전과 8강전에서 연장전까지 뛰었고 추가 시간을 포함하면 손흥민이 아시안컵 기간 뛴 시간은 600분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축협과 선수 분쟁 등 일련의 사건들까지 터지면서 몸과 정신이 지친 채 돌아온 손흥민입니다. 이번 휴식기를 통해 제대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죠. 또한 기존 토트넘의 선수들도 체력 관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선수 뎁스가 얇아 부상 선수도 있었고 주전들의 체력 고갈이 심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요. 하지만 엔지 감독의 생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휴식기는 토트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시즌 도중에 2주의 휴식은 선수들에게 체력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쉬게 되면 경기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즌 중반에 실전 감각이 떨어지는 건 팀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위기인데요. 엔지 감독이 선수들을 마냥 편하게 쉬게 하면서 이번 휴식기를 즐기게 하기는 힘든 이유입니다. 따라서 엔지 감독은 굉장히 놀라운 방안을 짰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 시기에는 차라리 경기를 뛰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엔지 감독은 울브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맘때에는 경기를 뛰는 게 더 좋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경기만 치른다. 유럽 대항전에도 참가하지 않고 컵 대회도 소화하지 않는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큰 경기를 치를 경우 경기가 정체될 수도 있다. 나는 경기를 하는 게 낫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맞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휴식기 동안 선수들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엔지 감독이 말한 계획의 내용은 상대팀과의 친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 내부 혈전을 유도하는 경기로 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휴식 기간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팀과 친선 경기를 하면 강렬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는 내부에서 친선 경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 이것이 지금의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엔지 감독이 다른 팀과 친선 경기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카라바오컵으로 인해 친선 경기를 할 만한 상대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토트넘 선수들을 둘로 나눠 90분 경기를 한다면 훈련 수준은 더욱 높을 것이 분명하죠. 게다가 엔지 감독은 이전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프리시즌 투어를 할 당시 태국 방콕에서 레스터 시티와 경기가 취소되자 싱가포르에서 자체적으로 11대 11 경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엔지 감독이 이런 자체 친선 경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토트넘 대 토트넘 경기를 통해 젊은 선수들이나 드라구신처럼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전 선수들에게 안일함을 주지 않고 계속 경쟁시키려는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내부 경기를 통해서 NG 감독이 보지 못한 부분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부 경기는 NG 감독이 캡틴 손흥민의 팀 내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토트넘 동료들은 손흥민이 EPL 최고의 공격수라는 것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장에서 같이 훈련하면서 어느 정도 클래스도 봤을 텐데요. 하지만 손흥민을 제대로 적으로 상대해보는 일은 생소할 겁니다. 최근에 토트넘의 신입생 베르너가 미담을 공개하며 손흥민을 적으로 만나기 싫은 선수라고 꼽을 정도입니다. 손흥민이 이번 내부 경기를 통해서 동료 선수들에게 제대로 수준차를 보여주면서 참교육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둘로 나뉘는 경기에서 손흥민 상대팀이 될 수비진들은 더욱더 긴장해야 될 겁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만큼의 결정력을 보유한 선수는 없다는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기대 득점보다 4.4골을 더 넣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XG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한 탑5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이 당당히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체가 공개한 표에 따르면 손흥민은 XG보다 4.4골이 높은 12득점을 올렸습니다. 즉 손흥민의 XG는 7.6으로 7, 8골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정상급 결정력을 토대로 12득점이나 만든 것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뛰어난 피니셔 기질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내부 경기에서 토트넘 동료들은 자신들의 캡틴을 적으로 만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제대로 느끼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손흥민은 이런 내부 경기나 프리시즌 경기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로 소문난 선수죠. 아마 캡틴으로서 봐주지 않고 마음껏 동료 선수들에게 기량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한번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와 이게 우리 캡틴의 클래스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드라구신이 손흥민을 상대하는 기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구신이 현재 굳건한 로메로, 반더벤 듀오 때문에 출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로 손흥민을 상대함으로써 NG 감독에게 눈도장을 받을 좋은 기회입니다. 결과적으로 휴식기를 이렇게 치열한 토트넘 대 토트넘 경기로 채워지고 다시 리그 경기를 맞이할 텐데요. 하지만 현재로서 토트넘의 무관 가능성은 다시 높아진 상태입니다. 리그 5위에 올라 있고 잦은 부상과 수비 불안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죠. 이에 전 토트넘 주장이었던 요리스가 레비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포체티노 밑에서 우승에 가까웠지만 중요한 시기에 두세 명의 좋은 선수를 영입하지 못해서 트로피를 날렸다고 저격했습니다. 당시에 신구장 건축에만 집중했던 짠돌이 레비 회장의 운영에 이적료 지출이 없었죠. 그러나 최근 토트넘 수익이 유럽에서 탑4에 올라갈 만큼 좋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정말 대대적인 보강으로 NG 감독 입맛에 맞는 막강한 선수들을 영입해줬으면 하네요. 이 손흥민이 휴식기 동안 훈련 교관으로 열심히 토트넘 동료들을 교육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